지난달 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좀 깎아달라고 정부에 다 같이 공동으로 요청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현재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그러니까 시세로 따지면 한 12억 원 정도 되는 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시켜달라 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시내 구청장 25명이 모여서 장시간 회의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말이죠. 이유는 현재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었고, 무엇보다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무주택 서민들인데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달라 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줄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정책이라도 누구의 입장에 서서 그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게 포용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착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국가가 누구의 입장에 서서 법과 정책을 추진했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성공과 실패가 갈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 열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미국 상무부 주재로 반도체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협상이 좀 진행될지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안기현 전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부르는 데가 많으시죠? 예, 뭐 부르는데 전화 뭐 좀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이제 그 새벽에 반도체 회의 미국 상무부 주재로 열렸다고 해요. 화상회의로 열린 거죠? 예, 화상회의입니다. 2차 회의죠. 지난 2차 회의입니다. 한 달쯤 전에 있었고. 예.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한국 기업으로 이제 참여했는데 뭐 어떤 회의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뭐 그런 건 공개가 됐습니까? 이게 비공개니까 내용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서 밖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1차 회의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미국의 투자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 100일 동안 수급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날짜가 6월 3일인데요. 아마 지금쯤 어느 정도 조사가 끝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 반도체 공급 기업하고 이 수요 기업이 모여서 같이 공유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한 3개월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뭐 그런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정만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하지만은 뭐 외신 보도에서도 오늘 보니까는 그 텍사스 오스틴에 20조 원 들여서 그 위탁 생산 공장,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뭐 짓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좀 투자는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게 미국 투자를 하는 게 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거지로 막 들어오라고 하니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누가 얼만큼 제조시설을 구축하는가가 문제인데요. 그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이 회사의 규모나 경쟁력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시장은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시장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장은 계속 좋아질 걸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회사가 예. 나중에 규모도 커지고 경쟁력도 높아질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이 제조시설 구축에 대한 목표, 전략에 부응을 해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각에선 그런 우려도 해요. 우려라기보다는 미국에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하면은 미국에만 뭐 일자리 생기고 좋은 일 다 시켜주고 나중에 기술사 뭐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진 건 기술밖에 없는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제조 기술은 예. 우리가 뭐 TSMC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하는데요. 예. 그게 독립적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장비, 소재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물론이죠. 같이 이루어진 기술이지 예.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해서 일어난 기술은 아니고요. 예. 우리 현재는 미국의 기술의 종속 어느 정도는 이 협력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런 입장에서 기술이 미국으로 간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될 기술도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원천 기술 갖고 있고 장비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가면 어느 정도는 그러한 기술들도 우리가 좀 배워오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도 이 우리와 대만이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미국이 필요할 때는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전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거지로 싫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 그야말로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시장이 있으니 훨씬 더 득이 되니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상황이 좀 공교로운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기술을 갖고 특히 지금 반도체가 1차 타겟이 돼버렸는데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대규모로. 만약 시장이 목적이라면은 미국보다 중국 시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에서도 야, 우리도 좀 미국에만 짓지 말고 중국에도 좀 들어와서 그렇게 삼성전자 뭐 투자를 해라. 그럼 들어갈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의 제조 기술은 우리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국의 협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미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안보의 문제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관련 설계 마찬가지고 미국의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짓고 싶어도 미국의 규제가 있는 한 우리가 스스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독립적인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사실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첨단 반도체는 안보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작년에 그 화웨이에 그러니까 그 대만의 그 TSMC가 반도체 공급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이 요청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해놓은 게 있지요. 14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설계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4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고 대만의 TSMC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이 생산을 해주는데요. 그것 또한 미국의 장비를 갖고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의 장비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해주지 마라. 이렇게 미국이 규제를 해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 14나노, 뭐 10나노, 요즘은 뭐 5나노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나노가 이렇게 작다는 거는 미세한 공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라는 거지. 작을수록 첨단입니다.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럼 반도체가? 이게 이제 그 사이즈가 뭐냐 이러면 이 반도체가 이제 전자의 이동을 제어하는 건데요. 전자가 이동하는 그 폭입니다. 채널이라고 한 통로인데요. 그 통로의 사이즈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작아지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가 작잖아요. 그럼 빨리 이동하죠. 반도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데 전자가 금방 넘어가니까 전기를 덜 먹습니다. 같은 성능인데도? 같은 성능인데 이게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전기를 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이 길이가 이 통로의 길이가 작은 것은 고성능의 반도체는 반드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고성능은 연산이 빨라야 되잖아요. 전기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줄이는 겁니다. 그 사이즈를. 우리 스마트폰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거 그것도 그럼 다
그 좀 저성능의 그런 반도체를 써서 뜨거워지는 건가? 아니, 오래 써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반도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오래 쓰면 당연히 뜨거워지죠. 그럼 고성능의 반도체를 쓰면은 스마트폰도 그러니까 전력도 좀 덜 먹을 테고. 예, 덜 먹습니다. 그 빠르고 전기 소비가 적죠. 제가 만약 중국이라면은 일단 굉장히 좀 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5나노 지금 5나노 뭐 3나노 이 정도까지 반도체가 공정이 지금 첨단화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14나노 그 이상은 중국에 이거 안 된다 해버리면은 중국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죽으라는 건 아니고 반도체 사서 쓰라는 거죠. 아니, 다 공급은 해주겠다. 얘요. 공급은 해주겠다. 해주겠다. 사서 쓰라. 대신에 민수용은 괜찮다. 근데 무기 체계로까지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무기 체계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14나노 이하는 만들지 못하게. 그럼 그건 중국 정부도 그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그냥? 아니, 그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안보의 문제라서. 안보의 문제라 이거죠.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 그런 해석을 하는 부분, 그 의문을 뭐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갖고 격돌을 한 게 정말 중국을 산업을 반도체 없으면 산업이 좀 마비가 되잖아요. 중국 산업을 주저앉히기 위한 거냐? 그런 목적이 있는 거냐라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반도체 없으면 산업이 주저앉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없어서 생산 중단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 산업이 주저앉았거든요. 미국은 지금 미국 내에 이 반도체 제조시설이 전 세계에 한 10%밖에 없습니다. 그 다 수입해서 써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을 하니까 사실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목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전 세계에 이 전자제품에 공급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중국 산업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곤란해지고. 그래서 굳이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 그 경쟁사인 그 TSMC 있지 않습니까? TSMC라는 회사도 반도체를 위탁해서 누군가 설계를 이런 거 반도체 하나 만들어줘 하면은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삼성전자도 메모리 말고 그런 그 위탁 생산도 하는 맞습니다. 사업 분야가 있고. 그런데 TSMC는 이번에 미국에 거기 투자하기로 이미 거기는 결정이 됐죠? 발표했죠. 됐는데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나노 정도, 5나노만 해도 굉장히 최첨단 공정이잖아요. 근데 5나노가 아니고 미국에 지금 3나노, 그보다 더 최첨단 공정인 3나노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TSMC 그렇게 발표를 했죠. 최첨단 공정을 짓겠다. 최첨단이 5나노가 아니구나 3나노예요? 지금 현재 그 양산 이게 제조를 해서 이제 공급하는 건 5나노입니다. 3나노는 개발 중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공장 짓고 운영할 때쯤 되면 3나노를 양산하겠죠. 그러면 3나노가 최첨단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첨단 제조 공정에 공장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TSMC는. 그럼 타이완에도 그러면은 3나노 공장을 지을까요? 그러면은? 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본국과 해외 공장은 한 세대 정도 차이를 둡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거고요. 근데 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공정은 미국 고객이 주로 씁니다. 뭐 우리가 퀄컴이나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고객하고는 맞는데 지금까지 전략은 한 세대 좀 놓쳐서 갔는데 TSMC는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최첨단 공장을 아예 미국 쪽에 같이 둔다. 전략적 여태까지는 한 세대 낮춰서 해외 공장은 좀 뭐 기술 유출 뭐 이런 우려도 있다면서요? 그런 건 없나? 그래서 좀 한 세대 좀 떨어진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게 여태까지였는데 이번에는 TSMC는 좀 공격적으로 미국의 최첨단 공장 다 지어
주겠다.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좀 나오는 거군요. 예. TSMC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미국 전략에 부응하는 일이고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 내 공장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공장이 해외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회의가 누구냐는 대만입니다. 대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까 위탁 생산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파운드리 공장에 대만이 지금 한 64% 집중이 되어 있죠. 공장 자체가. 그래서 미국은 대만의 생산을 의존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TSMC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본인들 때문에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지 당연히. 타이완에 그냥 그 공장이 64% 있는 게 미국한테 왜 그게 리스크가 되는 거죠? 해외에 있잖아요. 해외에 있고요. 공급의 우선순위가 자기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용 반도체 없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공급의 우선순위가 생기지. 뭐 대만이 뭐 항상 미국하고 조율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이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요새 반도체 안 된다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대만이 돌변을 했어. 그러면 미국 산업 전체가 문제가 돼요.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시설 구축을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자동차 생산 대국이에요. 반도체 없어서 생산이 중단돼요. 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반도체 정주국이에요. 그렇죠. 반도체 산업을 반도체도 만들고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갑자기 반도체가 없어서 후발국인 대만에 반도체 주세요라고 정부가 요청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나 유럽 산업은 다 마비가 될 거예요. 마비가 되죠. 특히 자동차는 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용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이거 1,000원짜리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또 정부가 그래서 그 TSMC에다가 좀 우리 반도체 좀 달라고 정부가 그야말로 회사의 민간 기업의 뭐 구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요청이지만 구걸이죠 사실. 아니 미국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그 반도체 만든 웨이퍼 들고 나와서 반도체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반도체는 인프라다. 이건 그냥 단순히 반도체 산업 독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반도체는 우리 첨단 제조 산업의 인프라다. 우리가 쌀이나 원유와 같은 거다. 그거 없으면 산업 전체가 무너진다예요. 그래서 정의하고 나왔습니다. 그 세계 전체가 반도체는 지금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죠. 전자제품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에도 다 들어가고. 뭐. 그 자동차 전자장치가 있으니까.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인프라다. 한 개라도 없잖아요. 못 만들어요. 한 개라도 없으면. 근데 그 만든 제품이 그 다 만드는 공정들이 다 다르거든. 여러 종류가 막 공정이 다른데 어떤 공정은 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우리 부족한 게 MCU라는 건데 그거는 만든 회사가 대만의 TSMC, UMC밖에 없어요. 그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가. MCU라는 게 자동차 엔진 이제 조종하는 구동하는 겁니다. 구동 장치인데요. 구동 전자장치. 분해 역할을 한다는. 근데 그게 없어서 지금 생산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지금 미국 정부는 수급 전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누가 만드냐, 얼마나 부족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6월 3일까지니까. 근데 발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하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메모리라는 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생산량의 한 70%를 거의 독점 공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고 D램이라고 말하는. 지금 비메모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 두뇌 역할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에 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인데 이거는 타이완 업체들이 아까 TSMC도 그렇고 타이완 업체들이 아까 63%뭐 이렇게 전 세계 공급량을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여기 조금 좀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는 절대 약자라고 한다면서요. 뭐 공급량이
절대 약자는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한 15% 공급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 3나노든 5나노든 삼성전자도 비슷한 기술력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얇게 그릴 수 있는. 그런데 비메모리는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 공급량이 점유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게 메모리 반도체, 또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시스템 반도체 크게 보면 한 두 종류인데요. 이제 메모리는 그 저장하는 기능인데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표준화가 돼 있어요.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창고에 놔둬도 나중에 팔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대량 생산이거든요. 다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만들어 놓으면 언젠간 팔립니다. 근데 가격이 좀 싸질 뿐이지 팔리긴 팔려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형입니다. 고객이 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설계를 생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조 공정이 좀 다릅니다. 메모리는 제조 공정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제조 공정이 많습니다. 제품마다 제조 공정이 다 다르니까. 제조 공정이 많아요. 그리고 제조 공정이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다릅니다. 일단 달라요. 같은 반도체라도 공정 자체가 달라서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메모리 하는 회사는 메모리만 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메모리는 잘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못하냐 이러면 우리가 사실은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걸 계속 열심히 해왔거든. 열심히 해서 집중해서.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해서 그것만 열심히 해왔어요. 메모리를 잠깐 했다가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그래도 메모리 잘하니까 시스템 반도체 잘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역사가 얼마 안 되고. 대만은 한 40년. 우리 메모리 역사만큼 대만도 시스템 반도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술력 자체가 우리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군요. 그 역사가 짧으니까. 역사가 짧으니까 다양하지 기술도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대만은 처음부터 그 산업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탄생시켜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모든 제조 기술 다 갖고 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첨단 제조 공정만 의미가 있어요. 메모리는 생산성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첨단 제조 기술은 TSMC하고 경쟁합니다. 다양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첨단 쪽은 경쟁을 해요. 고객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렇게 번갈아서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건 이제 경험을 갖고 해야 됩니다. 경험으로. 그러면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한국이 잘하는 거하고 타이완이 잘하는 거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남습니까? 이익률은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의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많이 나오면 싸지고. 왜? 창고에 넣어놓고 파니까. 그리고 적게 나오면 많이 올라가고 2017년, 18년이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올라갔잖아요. TSMC도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뭐 작년 기준으로 한 30에서 40 사이인데요. TSMC는 50% 넘어갑니다. 왜?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요즘은? 요즘은. 그래서 뭐 이 사업성이 수익률이 누가 좋다 나쁘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타이완이 잘하는 거는 설계를 그 부탁하는 회사들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이게 분업이 어떻게 되냐면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미국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제조 산업에 대한 가치를 안 뒀기 때문에 제조가 다 해외로 빠졌어요. 그 반도체 제조 시설 빠진 곳이 대만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하다가 자기들은 제조는 이거 뭐 위탁 제조 이거 부가치 떨어지니까 우리는 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생산 기지를 구축한 게 대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생산하는 이런 구조가 됐죠 이미 공급망에서. 그렇게 다 내보냈는데 왜 지금 다시 들여오겠다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조 공정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졌어요. 복잡해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이 설계에 대한 부가치, 지금 설계에 대한 부가치보다 제조에 대한 부가치가 커요.
그게 예, 그리고 제조가 더 예, 기술적으로 이 제조 기술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졌어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반도체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면 예. 설계는 미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렇겠죠. 제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제조 기술이 없으면 설계만 갖고는 리더십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설계가 굉장히 고급 그 산업이었고 이 제조하는 거는 그냥 제3세계 우리가 동남아 뭐 이런 그런 것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달라졌습니다.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조가 더 고급 기술이 되고 많이 남는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이에요. 하청 생산이 그지. 그 얘기만 들으면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야, 우리가 왜 하청 생산을 하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메모리는 우리가 설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제조하니까 그 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남들이 설계하는 걸 내가 하청 생산을 해줘?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 가치를 안 둘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대만은 반도체 기술 자체가 없으니까 야 우리 그거 하자 해서 대만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죠. 진짜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이 반도체 부가치를 정한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을 내가 결정한다. 공급 우선순위 정한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메모리 반도체 이게 전 세계에서 70%로 한국이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뭐 누구는 그런 말도 해요. 단군이래 이렇게 단일 품목에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때가 있었겠느냐. 메모리가 지금 사실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모리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게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1등이지만은 앞으로 이거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런 분석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D램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게 세 개의 기업이 공급을 합니다. 그 세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지금 D램 기준으로 보면 세 개고요. 우리가 낸드 플래시, USB로 쓰는 낸드 플래시는 조금 더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 회사도 있습니다. 키옥시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 회사도 있거든요. 웨스턴 디지털. 인텔은 이제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낸드 플래시는 그렇게 공급하는 이제 회사들이 좀 많고요. D램 세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기술의 순서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있었죠. 삼성이 1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이닉스 2등, 마이크론 3등인데요. 이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격차가. 기술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밖에서 우려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좁아지다 보면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격차는 이 좁아진다는 게 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기술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맨 앞에 있는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술이 이 사람들은 앞에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대신에 뒷줄에 서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는 회사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니케이 신문에 그 한국의 메모리 산업이 앞으로도 일동 계속 유지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 그걸 한번 좀 그 반론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기술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그 과거 D램 그 메모리 반도체 기술진들이 지금 다 마이크론에 지금 가서 마이크론의 기술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 지금 격차가 지금 한국과 없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지금 밀어주고 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키옥시아라는 일본의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크론이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미국과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암묵적인 협의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고 세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도 고급 두뇌, 고급 인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국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전투 영역이 지금 너무 넓다.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스마트폰도 하고 뭐 통신기기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너무 많아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이 네 가지를 들어서 좀 1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좋은 조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 계속 1등 할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 첫 번째 이제 LP다. 이제 그 D램 옛날에 일본의 D램 회사 큰 회사가 LP다라는 회사인데요. 마이크론 인수를 했죠. 예. 그래서 일본 엔지니어들이 이제 마이크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미국에. 예,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일을 하는 거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 도움은 되죠. 근데 이제 LP다라는 회사가 LP다로 존재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만큼 기술력이 있었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기술력 문제는. 예, 예.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기술자에 대한 문제죠. 예. 일본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마이크론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삼성 하이닉스를 넘어설 거다라는 논리는 LP다가 그 전에 삼성 하이닉스보다 좋은 기술 인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LP다가 삼성 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키옥시아 인수와 관련돼 있죠. 예. 키옥시아라는 회사는 도시바야입니다. 예. 낸드 플래시 우리 USB에 쓰는 이제 낸드 플래시인데요. 예. 낸드 플래시라는 것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오랜 기간 저장한다는. 이제 크게 보면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는 단순 저장 장치입니다. USB, 하드 디스크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D램은 사람이 쓰진 않아요. 그거는 CPU하고 같이 연산을 CPU의 연산을 도와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랑 좀 다른 거죠. 얘는 D램은 연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론도 몸집을 불려야 되니까 키옥시아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키옥시아를 인수하려면 일본이나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본에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일본 입장에서는 LP다가 미국의 마이크론에 팔렸듯이 일본의 키옥시아를 미국의 마이크론에 넘길 수도 있죠. 그러면 마이크론의 낸드 플래시 기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인재에 대한 메모리 인력이 인재에 대한 부분인데. 가만 그 메모리 인력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옥시라는 일본 회사가 미국에 만약 인수가 되면은 그럼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몸집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낸드 플래시라는 게 D램보다는 좀 어떻게 단순합니다. 저급품이라고 뭐 저급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저장하는 일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그럼 몸집이 더 불어날 거 아니에요. 여력이 좀 더 생긴다는 얘기랑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군다나 미국의 회사인데 이게 나중에 공룡이 될 가능성 있죠. 그것 때문에 니케이가 한국 너무 여유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유 안 부립니다. 마이크론이 요즘은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만 딱 놓고 보면 턱 밑까지 왔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또 우리는 자극을 받죠. 이거 큰일 났다. 더 열심히 하자. 이래서 뭐 여유는 없고요. 그냥 열심히 좀 하려는 자극을 많이 받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차지하는 그 포션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점유율이? 한 20% 조금 넘습니다. 한국이 70%니까 D램 뭐 맞겠구나. 그러면 세 번째 그 메모리 인력 확보가 한국이 지금 쉽지 않다. 이걸 또 들었거든요. 지금 한국의 대학들 전자공학과 뭐 반도체 공학과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뭐 앞에 두 개는 뭐 그거 별로 저희가 뭐 어찌할 수가 없고요. 아마 일본 사람이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쇠퇴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분석한 게 있는데요. 문제가 인재 공급이다. 쇠퇴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보고서가 있어요. 인재가 공급이 안 돼서 반도체 산업이 무너졌다. 라고 일본 내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 공급이 계속 돼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이 수는 일정해요. 옛날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늘질 않아요. 이게 인재 공급 받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인재가 공급이 안 돼서 산업의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은 어느 정도 공급 받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아예 공급을 못 받아요. 그래요? 뭐 제가 정확히는 뭐 모르겠으나 전국의 대학에서 전자공학과, 뭐 반도체 공학과, 뭐 시스템 뭐 이런 그 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많은데 거기 나온 학생들 중에서 노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제가 이런 부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데요. 우리 이게 반도체는 글로벌 탑 기술이거든요.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반도체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반도체 기술 자체가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지. 2등, 3등이면 얘기 못 하겠죠. 그리고 경쟁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경쟁하는 나라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술이라는 것은 미국을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인재라는 게 그냥 우리가 우리가 전공을 했다 해서 뽑아서 교육을 시켜 쓰고 이런 산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인재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뭐 고급이라고 표현하면 또 민감한 표현이니까 고급은요, 우리가 이 그 세계 시장에서 이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이 기술의 수준을 개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4월 9일이었죠. 이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우리 산업 활성화하려면 이런 걸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문을 냈어요. 그 건의문 내용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인데 구체적으로 저희 적어놨습니다.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좀 늘려달라. 수도권에? 수도권에. 왜 수도권이죠? 전국의 지방의 대학도 뭐 국립대, 예전에 경북대 뭐 이런데 반도체 다 지금의 삼성전자를 이룬 사람들이 경북대 전자공학과 출신들이잖아요. 민감하신가? 어쨌든 저희 요청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관련 그 인재가, 그러면 고급 인재가 절대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는 맞아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정원 확대도 해야 되고요. 전공하는 교수들도 많이 채용이 돼야 돼요, 학교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연구비를 줘야 돼요. 석박사까지 연구비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대학에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키우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넓히면 안 됩니까? 일단 석박사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별도의 개학학과, 석박사 개학학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산학 장학생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수가 부족해요. 절대수가 부족하고 특히 학부로 가면 없어요, 과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과라는 게 이 성균관대학교의 반도체 학과, 삼성전자가 개학학과로 만들어서 학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연세대 고려대가 학부에 개학학과를 만들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넓어지면 전국의 그 뭐 고급 인재들한테 다 그런 학과를, 개학학과를 맺어 필요하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인재들을 나중에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려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건 이제 교육부도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정원이라는 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다른 산업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과 정원을 줄여야 되는구만. 줄이든 아니면 안 줄여도 이걸 더 늘려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시스템이 그걸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과 교육 시스템이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네요. 그 부분은 정말 좀 한번 전향적으로 좀 교육 당국하고 산업 당국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는 계속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각 부처의 가치가 달라서 그렇겠죠. 교육이라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가치고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의 성장의 가치인데 그게 충돌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그러니까 한국의 메모리가 그 위기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네 번째가 삼성전자의 그 전투 영역이 너무 넓다.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비메모리도 하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텔레비전, 냉장고도 만드는데 이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타이완의 업체들은 한 개만 파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삼성전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밖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만은 삼성하고 좀 틀린 게 삼성전자는 종합전자 회사로 출범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반도체 회사로 출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하는 회사로 출범을 했고요. TSMC는 처음부터 파운드리 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태생이. 그래서 삼성은 아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부를 독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반도체 안에서도 독립돼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설계만 하는 시스템, 파운드리 사업부, 운영도 독립적으로 해요. 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독립적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이 그 파운드리라는 위택 상산을 이제 대만의 TSMC 회사 같은 타이완의 회사들이 다 60% 이상을 갖고 가는 게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점유를 한다면서요. 기술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삼성전자에 안 맡기려고 하는 게 애플이 안 맡기려고 하고 퀄컴이 잘 안 맡기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도 갤럭시 스마트폰 만들 똑같은 애플의 경쟁적인 그 전화기를 만들지 않느냐. 우리가 설계도 갖다 주면은 이거 베껴서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가 다 메모리,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애플 사장이라 해도 이왕이면 뭐 그렇게 찜찜한데 삼성전자에 맡길 필요 있겠어? 그냥 대만 업체 절대 우리 거 베낄 염려 없는 대만 업체에 주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 이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못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히 안에서 장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TSMC라고 이런 우려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TSMC는 대만의 팹리스하고 계열사입니다. 팹리스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설계회사. 우리가 퀄컴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하고 똑같은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 같은 회사가 대만에도 많아요. 많고 이런 회사를 키운 회사가 파운드리 회사인 TSMC입니다. 지분 관계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TSMC도 안전장치예요. 미국 고객이 나 대만에서 생산 안 할래. 이러면 안에서 고객을 잡아야 되거든. 키워놨어요. 이 회사만 다를 뿐이지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관계는. 그래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설계도를 본다는 게 사실 의미도 없어요. 설계하는 데가 공정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지. 설계도 자체를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기술이 좋아서요. 반도체를 이게 디캡이라고 그래요. 반도체 제조된 걸 한 장씩 이 거풀에 이렇게 벗겨서 회로도를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도 있어요. 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이게 몇 층이잖아요. 층을 하나씩 벗겨서 사진을 다 찍어서 회로도를 만들어주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맡기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하나 좀 제가 좀 여기 나오신 여러 이제 반도체 관련 패널 분들이 나오셨을 때 좀 여러분들께 물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아까 말씀하시기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반도체 갖고 지금 붙어 있는 한가운데 지금 그 전장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시장이 더 중요하니 중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 70%라는 절대적인 강자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강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이걸 지렛대를 이용해서 필요한 사람은 우리한테 와라. 뭐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한테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예.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아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미국과 반드시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중국은 시장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협력을 해야 돼요. 예. 둘 다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린 당연히 두 국가하고 협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기술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는데 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과는 기술 협력 관계니까 기술적으로 협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중국과는 시장적인 협력 관계니까 시장적으로 협력해서 계속 가야 돼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야 됩니다. 예. 단 우리가 독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둘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에서는 그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렛대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예. 다 협력을 해야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실리만 그냥 얻으면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실리라고 하면 그 나라 듣긴 좀 불편하니까 실리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예. 두 나라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 CNBC에서 예. 엊그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 반도체 전략이라고 정부가 수립한 거 있잖아요. 예, 앞으로 예. 10년간 한 500조 들여서 예. 한국을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이제 생산 기지, 공급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거잖아요. 예, 예. CNBC 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한국의 K 반도체 전략이 안보와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이 스스로의 입지를 지금 굳히기 위해서 산을 옮기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은 참 좋아지는데 스스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한국이 산을 옮기는 중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를 지금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힘이 생겼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만큼 두 나라의 역할이 커졌어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산을 옮긴다?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투자의 방향에 따라서 계속 투자를 좀 해왔고 예.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시장이 좋아지니까 좀 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510조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투자 계획보다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안보 독립이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만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미국에만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내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내 투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국내 투자는 계획 따라 계속 가고 있고 지금 평택 공장 계획 따라 계속 가고 있고 용인의 SK 하이닉스의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도 계획 따라 갑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미국 공장은 수요가 더 낮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형으로 제조시설을 구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확장형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회사가 나중에 훨씬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그 반도체 협회에 계시니까 현장에